안녕하세요. 디지털 피닉스입니다. 2022년 3월 17일 암호화폐 핵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한국입니다. 김형중 한국 핀테크 학회 회장이 1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 이행 방향 정책 포럼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 산업진흥청이라는 명칭으로만 볼 때 소관부처 산하의 청지위를 지니거나 금융감독원처럼 무자본 특수법인처럼 될 수 있다면서 디지털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디지털 자산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정부 조직 개편 시 가상자산 전담 장관급 부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디지털 산업진흥청이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자본시장법을 일부 개정해서 시행할 경우 가상자산 산업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가상자산의 금융적 속성만 강조한 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것은 불과 며칠 전에 리플사가 한국에게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리플사가 한국 측에 어느 정도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이후 한국에서도 규제에 관한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플사와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연관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항상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말을 하게 되면 미국 정부 측도 항상 즉각적인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늦어도 한 달, 두 달,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리플사의 언론 보도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항상 각국 정상들, 정부의 반응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리플의 고위급 개발자가 사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고요.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것은 리플사의 CEO도 아니고 리플사의 고위급 개발자가 사직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어느 암호화폐 회사의 개발자가 사직을 했다고 해서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리플사가 암호화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플이 9,700억 원 규모의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을 출범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리플의 자금 조달 및 개발 분야 자회사인 리플X의 모니카롱이 분산 원장 기반 프로젝트 개발자들에게 총 10억 XRP를 지원하는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억 XRP는 현재 시세 기준 약 7.94억 달러, 약 하나로 9,700억 원 규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후 10에서 20년간 개발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리플사가 과연 지금 SEC와의 소송 문제로 인해서 상당하게 압박을 받는 모습이라고 보이십니까? 상당한 압박을 받는다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또 기부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뉴스와 소식들을 보시면 리플사가 현재 상당하게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킬른 테스트넷이 블록 연결 실패 오류가 발송했답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 소속 개발자 테렌스가 1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테스트넷에서 블록 연결 실패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버그 리포트에 따르면 킬른 테스트넷은 토탈 터미널 난이도에 도달한 직후 16일 00시경 프리즘 노드에서 에러와 함께 불량 블록이 제한됐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블록의 약 15에서 20%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실패를 했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입니다. 뉴햄프셔주 하원 암호화폐 우호 법안을 통과시켰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 하원 의회가 암호화폐 우호 법안 HB 1503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주 내의 암호화폐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중심적입니다.
이번 법안은 현재 주지사의 서명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미국 상원 의원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HB 1503의 핵심 내용들을 보시면 암호화폐가 증권 여부 문제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 소식 전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보좌관이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국장인 알론드라 넬슨이 최근 백악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디지털 자산 정책 3대 우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그는 암호화폐 정책에서 금융 시스템의 공정성 및 포용적 금융 추진, 불법 금융 행위 억제, 디지털 자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등을 3대 우선 과제로 뽑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저소득 계층이나 일부 소수 집단은 은행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실에서 디지털 자산은 수수료를 줄이고 중개자를 생략해 보다 포용적인 금융을 구현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며 가격 변동성 리스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가 포용적 금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금융 시스템의 공정성, SEC와 리플사, 이더리움, 이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